성산이 있으면 반드시 시와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해은 김희정 선생이 이곳을 상찬하셨고 그 시를 만대의 명필 소암 현중화 선생이 1987년에 썼다고 합니다. 이곳의 시작점을 갓 벗어나 철새 도래지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원래 이곳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산이 보이는 곳에 갯바위에 이런 환한 숲길이 숨어 있습니다. 해안과 붙은 아주 작은 밭, 작은 밭을 제주어로 돌랭이라고 하는데요. 돌랭이 밭에 고구마가 심어져 있고 고구마 위에 그물망이 씌워져 있습니다. 작은 밭에 경운기가 이불을 덮고 잠을 잡니다. 오조리 해안의 양어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는 오름이 식산봉인데요. 식산봉의 높이가 해발 한 40m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오름이 원래 이름은 바위가 많아가지고 바오름이라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식산봉이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는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한 3km도 되지 않는 곳에 우도가 있잖아요. 우도에 이제 왜구들이 죽치고 살면서 본섬을 공략을 하니 이 바오름에다가 낯가리로 많은 식량이 쌓여 있는 것처럼 위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식산봉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넓은 너럭바위를 덮었던 바닷물이 썰물 시간에 바다로 부지런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이곳에 오니 화실에 문이 닫혔습니다. 화실에 들어가면 참 좋은데 아쉽습니다. 낙조, 지는 해가 산과 바다를 감싸며 퍼지는 그 넓은 어깨가 그 일을 대신해 줬지. 돌담길, 넓은 길이 좁지야 하겠지만 구부러지는 대로 사는가. 그래도 괜찮지 않은가. 인생, 젊었을 때 일본에서 10년 정도 일하고 70년대 다시 오조리로 돌아와 살았죠. 제주도 축구 대표 선수로도 살았고 참 내가 마을이장도 한번 했었지. 식산봉, 여백의 소나무 숲, 각도와 거리. 성산 일출봉은 오조리에서 감상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 식산봉에 꼭 가보세요.
양원. 매일 아침 하나의 해가 뜨고 매일 저녁 그의 달이 뜬다. 식산봉을 해오겠습니다. 식산봉 정상에서 청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산일출봉은 예전에 푸른 숲이 우거져 가지고 청산이라 불렸습니다. 왼쪽에 우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식산봉에서 청산을 바라보며 제주의 창조주 설문대 할망이 성산을 지어놓고 약간 높은 곳에서 청산을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곳에다 식산봉을 지어놓고 식산봉 정상에서 성산을 바라보며 청산을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식산봉에 올 때마다 합니다. 고개를 뒤로 돌리니 1코스의 시작점 말미 오름의 모습이 보이고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리니 21코스에 올랐던 지미봉의 모습이 숲 사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식산봉을 다 내려와 오조리 해안을 걷고 있습니다. 오조리 마을이 바닷물에 비친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살아가는 갈대의 모습입니다. 바닷물에도 사네. 노란 무궁화, 황금 나무의 모습입니다. 누루 황자에 무궁화 근자를 쓰는가?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오름이 1시간 후쯤에 오를 대수산봉의 모습입니다. 족지물이라 불리는 용천수의 모습입니다. 한라산의 북동쪽, 그러니까 김영부터 솟는 용천수는 바다 깊은 곳에 다다라서 솟는지 모르지만은 염분이기가 조금 있게 용천수가 솟습니다. 물을 마셔보면 약간 짠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 오는 날에도 남학신을 신고 길을 걸어도 발이 젖지 않는다는 오조리 울다몰래를 걷고 있습니다. 오조리를 완전히 벗어나 고성리를 걷고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이 고성리인 이유는 이곳에 옛날에 성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옛꽃자에 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던 성을 조선시대에 지금 이제 민속마을이 있는 성읍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이 있는 읍이라 그래가지고 그곳의 지명이 성읍리입니다. 이곳에 있던 성을 성읍리로 옮겨간 이유는 성이 이제 바닷가 가까이에 있는 게 군사적으로 불리하고 또 서귀포까지 이곳에서 관리를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서귀포에 있는 사람이 이곳에 다녀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머니 성읍리로 옮겨갔습니다. 성읍의 옛 이름이 정의고을이거든요. 정의현성에 현감이 살았던 정의현성으로부터 서귀포까지의 거리가 70리라 가지고 서귀포 70리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고성리를 벗어나니 대수산봉이 우뚝 서 있습니다. 흐르는 물을 사이에 둔 고성리의 두 개의 오름 중 큰 오름인
큰 물매 오름이 대수산봉이라 불려지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제주에는 3곳의 성이 있었고 9곳의 진, 그 다음에 이 같은 오름에 25곳의 봉수대가 있었고 해안 가까이에 38곳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삼성, 구진, 25봉수 38연대의 관방 유적은 왜구들의 침략을 알리는 조선시대 관방 유적인데요. 성산 일출봉에서 봉화가 오르면 이 대수산봉이 받아가지고 3코스의 독자봉수죠. 독자봉이 받아가지고 정의현성의 외적의 침입을 알렸습니다. 수산 봉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수산봉 정상에서 한라산의 북동쪽에 오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코스의) 시작점 말미 오름의 모습입니다. 21코스의 종점 지미봉의 모습입니다. (1-1코스) 우도는 엷은 방무의 모습을 감추었고, 조금 전에 보았던 성산 일출봉도 엷은 방무의 모습이 살짝 드러냈습니다. 섭지코지의 모습입니다. 광치기 해변에서 오조리를 벗어나니까 5km라는 표지판이 보이더니 이제 한 6km를 농로를 걸어 이곳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4km만 걸으면 종점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고사리가 정글을 이루어서 와, 이 고사리가 진짜로 고사리가 많네요. 이야, 와, 메밀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하얀 소금을 뿌려놓은 것처럼 진짜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효석인가요? 그분이 이제 단편 소설에 그 메밀꽃 필 무렵이 있잖아요.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을 강원도 봉평을 주 배경으로 했으니까 강원도 봉평이 메밀꽃 주산지인지를 알지만 메밀꽃은 제일 처음 제주도에서부터 재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탐나 시절에 몽고의 101년 동안 지배를 받을 때 몽고인들이 제주도에서 제일 처음 메밀을 갖다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메밀은 약간 독성이 있어가지고 물을 넣고 먹어야 그 독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떡이 빙떡입니다. 이야, 진짜 이 온평리는 천지가 다 메밀밭입니다. 와, 혼인지로 들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수국이 만개를 했네요. 혼인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탐나국 계곡 신화, 모흥열에서 나온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가 한라산에서 수렵 생활을 하던 중에 온평포구 연원포로 들어오는 배를 발견하고 온평리에 도착하여 병랑국 삼공주를 만나 혼인을 올려 가지고 이곳에서 목욕을 했다는 곳입니다. 이 곳의 이름이 혼인지인데요,
지자가 연못 지자를 했습니다. 탐나국의 시조인 삼신인은 은평리 바닷가로 밀려온 나무 상자 속에 병랑국 삼공주를 만나 혼인을 하고 병랑국 삼공주가 가지고 온 오곡의 씨앗과 가축으로 그때부터 수렵 생활을 마치고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고량부 삼신인이 병랑국 삼공주를 만나 결혼을 하고 조금 전에 봤던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이곳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는 신방불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방불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고량부 삼신인이 첫날 밤을 났다 그러는데 6분이 지내기에는 구리 내부가 좀 좁은 것 같네요. 좀 안쪽으로도 깊이가 있는 신방불의 모습입니다. 참 개인집인데 참 부지런하시네요. 멋있습니다. 온평포구에 도착했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쌓여진 환해장성의 모습입니다. 조선 시대까지 쌓여졌습니다. 온평 환해장성의 이야기가 이 표지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올레이코스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으로 원래 이 코스에 여행을 하며 방송한 하루방TV 80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